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두열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요. 크고 작던. 우리 삶에는 이미 실패가 만연해 있거든요.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저한테는 조율 같아요. 책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외모가 선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딱 사람을 보자마자 저 사람의 미모를 보고 마음을 딱 뺏기는 게 폭력 같다라고. 독자들을 가지고 그 희롱하듯이 근데 참 재밌다. 그리고 좋다. 제 최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너무 힘든 일이 딱 닥쳐요. 이겨내고 싶잖아요.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싶고 나를 평온한 상태로 들고 싶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왔다. 미래에 내가 쓸 책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멋지게 극복했다 라는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소재가 지금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그냥 겪어내려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이거를 미래 시점으로 갖다 놓고 미래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멋지게 이겨내야지. 더 멋지게, 더 말도 안 되게, 더 드라마 같이, 더 애니메이션 같이. 그래, 한번 해결해 보자. 실제 그렇게 해결이 돼요. 어차피 인생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주어진 선물이야, 게임이야 라고 인식하고 해석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을 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쫓아요. 늙어서 두려운 거는 내가 일을 해서 이 돈을 벌 수 없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늙어도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돈보다 사람을 쫓는 게 객관적으로 봐도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관계가 그래요.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 너 왜 이렇게 부족해? 이게 아니라 부족한 거 아는데 끝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도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감동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래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좋은 사람, 어제보다 나은 사람, 어제보다 무언가 조금 더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서로 전염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자신이 가장 많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 때도 저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 친구로 인해서 많은 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고 제가 흑화될 뻔한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사람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사람을 완전 미워하고 복수라는 마음이 생기고 완전히 흑화되니까 사람 인상이 변해요. 눈빛이 변하고 뇌가 눈하고 연결된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다 피부로 덮였는데 뇌가 휘족 나가있잖아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사람이 틀려져요. 살기가 가득하고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믿어준 거예요. 내가 아는 문두열은 이러니까 라고 해서 그 친구의 진심 어린 그 말이 갑자기 제가 그때까지 가졌던 살기와 모든 미움과 복수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친구의 사랑이, 그 친구의 마음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친구 관계든 가족이든 비즈니스를 하는 파트너라도 이 좋은 비즈니스와 긍정적인 걸로 충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이 짧은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면 적어도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을 통해서 얻어가야만 이 인생이 의미가 있지 그런 걸 느끼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안 읽고 좀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네를 읽었다라고 하면 이 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요한이든 나든 주인공 여자든 제가 그 삶에 깊이 몰입돼서 살아보고 특히 그 여성의 편지 부분은 마치 내가 그 여성의 입장에서 쓴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읽는 나의 입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산 것 같고 그 사람이 겪었을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회상을 인지하게 돼요. 결국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삶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이나 가치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기억을 하고 싶은 거는 아래를 적고 나쁘지 않은 데는 위를 적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다가 글을 이렇게 막 써놔요. 근데 제가 친한 친구랑 책 얘기하다가 어떤 구절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친구 그럼 그 책을 빌려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이 책을 1년 있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5년 있다가 우연히 이 책을 펴봤는데 제가 줄을 써서 써놓은 글 아래 그 친구가 다시 답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책이 또 다른 콘텐츠로 이게 승화가 되네? 라고 해서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없거나 생각이 변하더라도 나와 어떤 연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5년 전에 나, 10년 전에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고 미래의 나와도 연결하는 연결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전자책을 잘 안 봐요. 책도 이렇게 활용하면 남과도 소통할 수 있고 과거의 나, 미래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재미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술을 얘기하고 싶어요. 진흙탕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의 단초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집이 부자가 아니었었고 혼자 살 때도 하루에 뭐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산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행복했던 건 이런 예술 작품들. 결국은 지금 세상에서 예술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미디어에 만연한 이런 분노와 뭐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찾아서 진짜 자기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술과 성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전을 통해서 떼인 돈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한비자 해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명예를 구하고 이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익만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명예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을 설득해봤자 속으로는 우습게 보고 무시할 거고 만약에 실제로는 명예를 원하는데 돈으로 설득하면 무시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걸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거를 잘 따라서 가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제가 투자 기회가 있었어요. 한 1억 정도를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못 받았어. 바로 사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한테 절대 욕을 하거나 소송을 건다면 협박하거나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원하는 이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내가 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저만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을 통해서 사기꾼에게 돈 받는 방법을 이제 알아낸 거죠. 사기꾼이라면 이익이 목적인 사람이라면 이익으로 꼬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비자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의 본능과 욕망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 이게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반드시 그걸 체득화하고 테스트해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훈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제 진짜 멘토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노력해도 직장 취업하고 아파트 그냥 살 수 있었고 살다 보니까 그냥 집도 생기고 또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대였다. 근데 지금 세대는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해도 자기 집 하나 갖기 힘들고 너무 어려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윗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 사다리를 차버린 것 같다. 잘못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세상을 만든. 그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친구들을 내가 챙기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내일이 아닌가라는 말을 그냥 맥주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저한테 이게 진심으로 탁 와서 바뀌었고, 아,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멘토라고 믿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 이제부터 저분이 진짜 내 멘토구나 라고 하게 됐고, 그분과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계속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좋은 일들을 같이 하고 뜻깊은 일들을 계속 지금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선물이 그냥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가장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뭐가 제일 재밌지?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최대한 내가 많은 행복감과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사는 것, 저는 이게 되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노력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삶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요소를 이 안에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혼란이 오냐? 난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진짜 뭐에 행복하고 뭘 바라고 있고 내가 뭘 욕망하는 인간인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걸 위해서 살고 돈을 그걸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우선이고 돈만 쫓다 보면은 돈 자체는 절대 행복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치가 돼버리겠죠. 인생이 그냥 랜덤하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신도 가지지 못한 이 육체와 인간의 오욕 칠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어요. 저를 만든 건 실패와 경험이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있다면 나를 만들어준 건 사람이다. 이것들이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묘비명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묘비명 중에 되게 웃긴 묘비명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을 써놓으면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하긴 했었는데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 같이 성장하며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갔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오래 기억이 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년 뒤에 저희 사업은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융합하거나 변모시키거나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있을 거고 변화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다. 다양한 사람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그 시대에 대두되는 재미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을 거고, 덜어는 실패하고 덜어는 성공하면서 그때도 계속 지금과 똑같이 새로운 어떤 이런 도전들을 계속 하고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구범준 선배님, 굉장히 이제 친한 사이인데 구범준 PD님을 또 다음 임팩터로 추천하고요. 그 야나두 김민철 대표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리고 사고의 폭이 진짜 남다르신 분이거든요. 재밌고, 그리고 또 유병택 대표님, 사업도 그렇고 좋은 가장으로서 제가 존경할 만한 많은 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대표님, 저의 또 멘토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가장 또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이동훈 대표님을 추천드립니다. 저랑은 일면일식도 없지만 너무 궁금한, 혼자서 애정했던 박민규 작가님 추천하고 싶습니다. 같이 촬영해 주시는 분들이 책도 다 읽고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다 보니까 공감하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흥이 나고 편안하고 쉽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구나. 이거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 일을 애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공간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